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이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파워순환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구축하는 그 원리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원리를 활용해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사회 구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 공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할 그 강의 내용들이 사회 변동의 이슈와 그 다음에 파워 사회 변동, 파워 오속성과 완전 기능 사회, 그 다음에 가치화와 상생과 협력의 사회, 그 다음에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자아실현의 사회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사회 개념과 사회 변동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를 택한 것은 바로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런 변화를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회 변동이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삶을 발전시키고 더욱더 고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사회의 개념과 사회 변동이 갖고 이슈는 무엇인가, 즉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보면은 이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집단은 특정한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자들은 보게 되면은 사회는 영토를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조건을 만들어가는 인간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개념들이 사회학자들에 따라서 개념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사회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스테빈스는 사회는 공통의 문화, 제도 및 동일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의라는 것, 사회는 동일한 영토 내에 있는 공통의 문화와 제도로 구성된 그런 사람의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사회 개념이 우리 두산백과를 보게 되면은 사회는 일정한 영토에서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 유지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하는 인간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회라는 것은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두 사람 이상의 인간 집단인 것은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회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사상의 그 총체, 즉 자연과 대비되는 사회이며 경제학이나 정치학 또 사회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재현상이 포함되는 그런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사회는 보게 되면은 2명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인간 집단을 말하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족사회라든가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 세계사회 등의 모든 인간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이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보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사이버 공간도 일종의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이 모이는 그런 모든 집단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지속적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학자들은 사회 변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변동은 바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 변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사회 변동은 모든 사회 수준에서 문화적, 구조적 또는 기능적 측면에서 질적 또는 양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변동 개념들이 바로 사회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후드는 사회 변동은 문화와 사회의 중요 측면에서 변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믿음이라든가 가치, 습관, 행동, 사회적 관계, 물질적 문화, 계층화 및 중요한 모든 것에서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 변동은 사회 구조의 유의미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람은 주로 뭐냐면 사회 구조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회 변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거시적 수준에서 변화를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미시적 수준의 변화는 뭐냐면은 주로 개인의 태도나 행동 및 상호작용의 패턴에 관한 변화이고 거시적 수준의 변화는 제도적 수준에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습되고 관습화된 행동 패턴에 관계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변동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질적이고 또 양적 측면에서 변화를 포함합니다. 질적 변화는 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양적 변화는 변동의 크기라든가 규모, 수준 등에 관계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회 변동은 바로 우리 인간 삶에서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학자들은 이런 사회 변동에 대한 연구 방법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절에 보게 되면 사회 변동에 대한 재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회 변동의 방법이 첫째는 순환적 변동을 하게 하고 두 번째 진화적 변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구조 기능적 변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갈등 관계에서 변화를 유발한다는 갈등적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 심리적 변화에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 순환적 접근론자들은 뭐냐면은 문명의 변동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문명은 탄생과 성장과 성숙과 붕괴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은 뭐냐면 문명적 수준의 변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접근론자들은 사회는 발전하며 발전함으로써 사회는 필연적으로 향상되고 개선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 기능적 변화는 뭐냐면 사회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특정 유형의 과정이며 시스템의 기본적 문화 변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동의 갈등적 접근론자들은 뭐냐면 예를 보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에 의해서 계급 갈등이 변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심리적 접근론자들은 뭐냐면은 근대화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변동에 초점을 두고 주로 이러한 변동은 인간의 내적 현상, 심리적 현상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 변동의 방향과 그 변동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변동과 방의 변동 주체는 조금 전에 설명한 사회 변동의 접근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환적 접근론자에 의하면 문명은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와 해체 과정을 겪어간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회 변동의 주체는 누구냐 하게 되면 사회 변동에서 엘리트, 그 사회의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적 접근론자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 진화론자들은 사회는 개선의 필연적 과정이 있으나 오늘날의 사회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사회 변동은 개인을 초월한 요인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은 변동 속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동 속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라든가 인구 밀도 또는 인간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기능적 접근론자들은 사회 변동보다는 사회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회 변동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적 변동론자들은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즉, 이슬은 뭐냐면은 계급 투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 즉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계급 투쟁으로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 접근론자들은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관계된 변동에 초점을 두고 이런 변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가진 인간성, 인간의 성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사회 변동의 방향과 또 그 변동의 주체는 각각 달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5가지 변동적 접근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지배적이고 무엇이 결국은 사회 변동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 변동의 주체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회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사회 변동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사회 변동의 원천이 무엇인가, 즉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원천이 무엇인가, 또 이런 사회 변동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사회 변동의 5가지 접근에 따라서 사회 변동의 원천과 그 메커니즘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은 순환적 접근론자에 의하면은 역사와 문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지만 이런 순환적 접근론자들에 의해서도 그 변동의 원천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토인비라는 사람은 변동의 원인은 바로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칼드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북아프리카 문명의 변동 원천은游牧민과 정착민 간의 갈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론적 접근론자들은 보게 되면 인간 사회는 진보의 방향으로 변동하지만 그 원인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증대할 때 진보적 변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람들은 동질성, 이질성의 변동은 종족과 민족들 간의 생존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 기능적인 사람들 접근론자를 보게 되면 제도 간의 갈등이 균형을 깨뜨리므로 사회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적 접근론자를 보시게 되면 변동의 원천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내재적인 것이고 이건 바로 계급 간의 갈등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 접근론자들은 보시게 되면 개인의 내적인 심리 상태가 그 변동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개인이 가진 성취 동기라든가 또는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회 변동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 변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이론들 접근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어떠한 방법이 진정 우리 사회의 변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지배적 이론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 변동은 바로 그 변동의 이슈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사회 변동은 혁신을 유발해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구현해야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변동의 메커니즘은 바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동의 방향이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사회 변동은 인간의 삶에서 바람직한 질적 변화를 포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은 질적으로 그 변동에 따라서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 사회 변동은 바로 역할 변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변동의 역할 변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역할 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계획한 일이 뜻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을 때 우리가 역할 변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특정의 목표를 향해서 사회 변동을 요구했을 때 그 역할 변이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사회 변동의 방향은 완전 기능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바라는 그 사회는 바로 완전 기능의 사회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의 방향이 완전 기능 사회를 지향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사회 그 변동은 주의, 주장 및 인간이 만든 철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인간이 만든 주의나 주장에 의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이념에 의한 그 변화가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동은 지금 설명드리는 그 변동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 변동 메커니즘이 예측과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바람직한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역할 변이를 제거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또는 완전 기능 사회를 지향하고 그리고 인간의 주의 주장에서 벗어나서 바로 섭리, 즉 진리에 의한 어떤 변동을 만들어내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순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은 우주와 자연에서는 뭐냐면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래 또는 자연의 생성 이래 지금까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질서의 원천의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력이었다. 우주 속에 존재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인간 안에는 그 생명이 존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자아실현 경향성입니다. 우주의 생명력이 바로 우주의 지금까지 상생과 혁명의 질서를 만들어냈다면 인간의 생명력인 자아실현 경향성도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변동의 중요한 이슈로서 인간의 생명력이 활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사회 변동이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사회 변동은 무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자연 속에는 파워의 그 주기적 순환이 바로 재창조를 만들어내고 그 재창조가 결국은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파워의 주기적 순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 1-1에 이와 같은 모양의 파워의 주기적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순환이 바로 뭐냐면은 재창조의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이런 파워 순환은 주기적과 비주기적 순환으로 구성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지속적인 혁신을 유발하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 1-와 같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바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 즉 파워 주기적 순환에 기반한 사회 변동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 어디에 의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 바로 파워 순환 패러다임의 원리를 정할 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파워 순환 패러다임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여 상생과 협력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워 순환 패러다임 기반 사회 변동 접근은 지속적 혁신으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동은 1회 6결에 나와 있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이와 같은 사회 변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 의존한 사회 변동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림 1-2는 한 사회 또는 한 국가에서 경제적 파워의 주기적 순환과 경쟁 공동체 형성 예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같이 파워 순환에서 큰 파워는 더 큰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하고 작은 파워는 큰 파워 내에 순환해서 순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워 순환에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하고 이러한 순환이 주기적인 사회는 혁신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제일 바깥에 보시게 되면은 국가 경제 정책이 크게 순환하고 있고 이 경제 정책의 순환 안에 산업의 순환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고 산업의 순환 내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 경제 정책 순환 속에 산업의 순환이 일어나고 산업 순환 속에 개별 기업의 순환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순환은 바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회 주체들이 만들어낸 파워들이 주기적 순환은 바로 지속적인 혁신으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완전 기능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사회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회 변동의 제 원리에 대해서 또는 제 접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기존의 사회 변동의 제 원리들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상생과 협력의 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사회 변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혁신을 유발해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 변동 메커니즘 예측과 통제가 가능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 사회 변동은 우리의 삶에서 바람직한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 변동의 역할 변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할 변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회 변동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때 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동 메커니즘은 사회 변동의 역할 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 변동의 방향은 완전 기능 사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완전 기능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이루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달성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사회 변동은 주의와 주장 및 인간의 철학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파워 순환 패러다임의 원리에 기반한
사회 변동의 원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에 정말 의미 있고 완전 기능하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